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4경. 네, 안녕하십니까.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4경 반갑습니다. 예, 어색하지만 오랜만에 예. 좀 하느라 좀 어색했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치라고 하고요. 옆에는 어김없이 야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AS 하나 해주실 게 있다고. 예, 저희가 사조 영웅전 제목을 설명드리면서 예전에 네네. 그 사조의 조자를 새라고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네. 정확히는 새는 맞는데 네. 수리예요, 수리. 수리라고 하시면 호크, 수리. 예, 그렇죠. 그냥 수리도 아니고 검은 수리. 블랙호크, 헬기 그러니까 같은 뭔가 멋있네. 그러니까 사실 그 영문의 2부가 신조 협녀잖아요. 네. 영문에도 신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2부에도. 갓버드. 예. 근데 1부에도 신조가 등장해요. 그랬군요. 그게 이제 흰수리. 네. 그 곽정 황용 부부가 매일 데리고 다니는 흰수리 커플이 있거든요. 네. 그 흰수리 커플을 곽정이 몽골에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네. 그 처음 그 만나게 됩니다. 그 흰수리 커플이 검은 수리랑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응원했던 것 서로 예, 응원하고. 그렇죠. 그때 화쟁이랑 그 네네. 공주 맞아요. 징기스칸의 네네. 딸, 네. 그 화쟁이랑 거기서 이제 여러 썸씽이 있고 그랬는데 좀 불쌍하죠, 화제가. 예, 좀 짠하죠. 화쟁 얘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때 흰수리가 검은 수리랑 싸울 때 그 곽정이 검은 수리 두 마리를 한 번에 맞춰서 화살로 쏴 죽입니다. 네. 거기서 사조라는 말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흰수리는 맞아요. 네. 이제 1부의 신조고 네. 2부의 신조랑 다르죠. 네. 그 흰수리는 이제 착한 편, 검은 수리는 나쁜 편 해가지고 그 검은 수리를 쏴 죽인 영웅이다 해서 사조 영웅. 예, 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AS까지 철저한 저희 팟캐스트. 그러니까 AS를 하긴 해야 돼요. 가령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좀 보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악비 관련해서. 네. 악비가 그 비자가 날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났을 때 네. 이제 큰 새가 날아와 울었기 때문에 그 날비자를 이름으로 지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악비의 자, 보통 이름을 안 부르고 옛날 사람들은 자를 서로 불렀거든요. 네. 그 악비의 자가 붕거입니다. 붕거.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요. 붕새 네. 붕자. 그리고 날아오를 거자.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왜냐면 나중에 양과 얘기할 때 이게 또 나올 거여서 미리 설명드리면 네. 옛날 사람들은 이름과 자를 지을 때 연결시켜서 지었습니다. 네. 이름이 날비자. 들어가 있으니까. 자는 네네. 붕새가 날아오른다라는 뜻의 붕거. 네. 이름과 자가 연결되죠. 네. 이거를 미리 앞당겨서 설명드리면 양과의 이름을 곽정이 지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기 의형제 아들이잖아요. 네. 자기 의형제인 양강이 진짜 나쁜 새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강의 아들인 양과 그 갓난 아이는 반성해라. 이거. 좀 네.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네네. 잘못이 있으면 그걸 좀 고치면서 살아라. 네. 해가지고 이름을 잘못이라고 지어주고 네. 그 자를 개지 네. 고칠 개자에 어조사 지자 써서 개지라고 자를 지어주거든요. 고쳐라. 영문 그 일부 끝에쯤에 등장합니다. 그 장면이. 네. 그래서 자와 이름과 자가 역시 연결되고 있다. 네. 그거를 우리가 좀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좀 의미 있냐면 일단 양과의 경우에는 그 이름을 과라고 지어주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실수야. 혹은 잘못이야. 부모가 내 이름을 실수라고 지어줬어. 실수로 지은 실수. 네. 그러면 진짜 이게 이름이 좋은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이나 양과가 이름부터가 그 출생의 비밀과 연결되고 네. 자기가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도 부모의 잘못을 피가 연결됐다는 것만으로 떠맡은 그 내막이 그 이름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다. 그거 뭐 의천도령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여부의 딸인가 딸이죠. 불회. 후회하지 않겠다. 네. 장무기도 마찬가지죠. 장무기의 이름을 왜 무기라고 짓습니까? 없을 부자에 꺼릴 기자거든요. 꺼리지 않겠다. 사손의 사무기에 그 따온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따온 건 맞다.
근데 그 이름도 저는 듣고 너무 멋있었어요. 꺼리지 않겠다. 네. 근데 그게 그 부모가 그 사무기의 그 무기를 따왔던 그 맥락도 자기가 그 정파와 사파 간의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쵸. 장무기의 네네. 부모도. 네. 그거에 대해서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나는 꺼리지 않겠다. 네. 라는 의지를 그 표명한 이름이기도 하다. 네. 그런 점에서 그 무기라는 이름도 멋있죠. 김용 선생 역시 신필이. 멋있는 이름 진짜 많아요. 특히 의천도령기에 나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임아행. 기억나세요? 이 임아행이라는 이름도 진짜 멋있습니다. 네. 맡길 임자에 나 아자, 행할 행자. 내 맘대로 행하겠다. 내키는 대로 그냥 내 무슨 남 상관하지 않고 내 맘대로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하겠다. 네. 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임아행이 자기 이름이 임아행이어서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말도 실제 많이 해요. 그 극 중에서.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 좋은 옛날. 이름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이름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특집을 그렇죠. 한번 이름도 이렇게 멋진 의미 있는 이름들 뽑아가지고 네네. 사실 이름 특집. 이름 특집. 네. 우리 이름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랑 별도로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호를 또 짓지 않습니까? 맞아. 자호. 네. 옛날 무공 인사들이 그 앞에 이름 앞에 붙이는 호들이 다 네. 막 멋지잖아요. 네. 뭐 피참 편복이니요 가지나 아니면 뭐 무슨 동사서동 남제 북계 중신통 같은 것도 다 일종의 그 호라고 할 수 호라고 있는 할수 있죠. 이름들이고 황약사의 약사도 사실 실제 이름이 아니거든요. 네. 그 약을 잘 조제하는 어떤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약사로 이렇게 담아낸 거죠. 네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면 이게 부모가 지어준 이름도 의미가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지은 자기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이름에 표방하는 방식이죠. 네. 우리가 요즘 닉네임 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치라는 닉네임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징어죠. 네. 제 그런 의미는 식으로 오징어입니다. 네. 예, 어떤 의미를 이렇게 넣는 이런 방식들도 재밌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지난 시간부터 시작한 코너죠. 오늘의 명문장. 예, 그래서 이렇게 영문 그 일부 사조 영웅전에서 좀 이렇게 1권에 좀 많이 등장하는 명문들을 제가 네. 그 중에 좀 곽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몽골에서 곽정이 이제 머물렀던 시기를 배경으로 몇 개 뽑았는데 네. 일단 그 징기스칸의 휘하 장수 중에 철별이라는 인물 혹시 기억나세요? 철별 기억나죠? 예, 원래는 징기스칸 부하가 아니었죠. 징기스칸과 상대편의 그 일종의 적이었는데 싸우다가 나중에 네, 이제 바로 충성. 징기스칸이 자기 부하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연봉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들도 되게 감동적인데 뭔가 대협의 풍모를 느끼게 하거든요. 그 네. 징기스칸의 모습이. 네. 근데 그때 이제 곽정이 철별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되게 감동적입니다. 네. 그때도 사실 철별은 이제 곽정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김용 선생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서로 아는 사이가 전혀 아닌데도 며칠 전 싸움터에서 철별의 용맹을 본 뒤에 곽정은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이제 출적 그 철별을 찾으려는 그 몽골 그 장수죠. 출적에게 몇 차례 얻어맞고 난 후라 죽으면 죽었지 말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주군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는 장면들은 역사의 문학에 많잖아요. 네. 근데 자기랑 가까운 관계도 아닌 네. 뭐 생판 모르는 남인데도 약자로서 당하고 있는 이런 약자를 우리가 목도했을 때 네.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그 의협심 네. 같은 게 어린 곽정에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철별이 부상을 입고 숨어 있는 곳을 절대 실토하지 않았다라는 곽정의 성격을 여기서 엿볼 수가 바로 있죠. 볼 수 있죠. 예. 곽정의 성격을 또 볼 수 있는 그 한 대목이 그 곽정이 황용과 처음 만났었던 네. 그 장면. 네. 황용이 처음에 남장하고 다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처음엔 남자 같은 또래 소년인 줄 알고 네. 곽정이 친하게 지내면서 막 손도 잡고 그러면서 먹을 거 황용이 사주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네. 근데 곽정이 또 홍마를 이렇게 끌고 다녔었거든요. 네네. 그게 몽골에서 얻은 좋은 네, 아주 말이죠. 명마죠. 네. 일종의 나중에 이제 한열마. 한열보마. 네. 한열보마였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땀을 피 같은 땀을 흘리는 네.
그러니까 한 단숨에 뭐 천리길을 한 번에 내지르는 네. 그런 명마인 홍마를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홍마를 그 황룡이 보고서 형의 그 말을 이제 남장 소년이니까 황룡이 곽정에게 그 형의 말을 갖고 싶다고 부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곽정이 주지 줘 이렇게 화통하게 이야기를 네. 해요. 그 장면을 그 김용 선생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머뭇거리지도 않고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버린다. 황룡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농담 삼아 해본 말이다. 네. 사람 좋은 곽정이 어떻게 거절하나 보려고 한 것인데 당연히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싼 말을? 그쵸. 우리가 막 누구 벤츠 타고 다니는데 그 벤츠 나한테 달라고 부탁한다고 미쳤냐? 그래 주지 가져 키 주면서 네네.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네네. 사람 좋아도. 그런데 뜻밖의 곽정의 시원스런 대답을 듣고는 황룡이 책상에 엎드려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되게 감동적으로 묘사를 해요. 이렇게 뭔가 쉽게 네.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사람이 곽정이다. 이 곽정의 어떤 인간적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 절대 곽정 같은 캐릭터를 만나기 어렵거든요. 주변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돈 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곽정 캐릭터가 안 나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곽정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곽정의 부모님 곽소천과 이평 그리고 양철심과 포석약. 네. 이 둘이 이제 양강의 부모이고 네. 이 네 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이 영문의 사조영전의 첫 장면에 네. 곽소천과 양철심이 등장하죠. 네. 이 부분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제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냐? 우리가 앞 시간에서 고종 강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악비를 죽인 무능한 임금. 네. 그 고종의 다음 임금이 효종이고 효종의 다음 임금이 광종이고 광종의 다음 임금이 영종입니다. 네. 그 영종이라는 임금이 있었던 그 시호로서 경원 5년의 동짓달에 네. 곽소천과 양철심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원 5년 1199년입니다. 제가 네. 연표를 찾아보니까 네. 그때 항주성 바깥에 동쪽에 자리 잡은 우가촌 나왔습니다. 우가촌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의 호걸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게 1권 시작할 때 나오는 묘사입니다. 저희 그 팟캐스트 댓글에도 그 우가촌에서 예. 그러니까 신기하죠.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가촌이 어디에 있냐? 그 항주성 동쪽에 자리 잡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항주성이 그 남송의 수도예요. 네. 요즘이야 저도 항주 가봤지만 진짜 멋있거든요, 풍경. 그 옛날에는 항주를 이만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만이 바로 남송의 수도입니다. 네. 그 고종이 그 남송으로 천도해가지고 세운 수도가 항주 이만성 그 근처에 있는 우가촌의 주인공들의 부모가 네.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구척이가 등장해가지고 그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막 금나라 병사들 오고 완한열 오고 막 이런 맞아요. 식으로 스토리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주성 바로 인근에 남송의 수도 인근에 이미 금나라 병사들이 들어와서 네. 뭔가 이런 에피소드들이 벌어질 정도로 남송의 치안도 매우 문제가 엉망이었다라는 많았죠. 네.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금나라의 그 왕자인 완한열이 남송 수도 근처까지 와서 곽소천 죽이고 막 그 의형제 집안을 파탄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어디 남양주 어디에 국계가 출연해가지고 막 그런 거의 네.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그 두 사람의 호걸, 술을 마시고 있는 두 사람의 호걸 바로 곽소천과 양철심에 대해서 네.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곽소천. 이 곽소천은 그 영문에서도 김용 소설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네. 수오지의 호걸, 그 지우성, 세인기, 곽성이라는 사람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수오지 인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네. 실제는 아니겠지. 수오지도 가짜인데. 가짜에 그쵸? 가짜. 그치. 네. 근데 그걸 연결시키는 거 이런 것도 괜히 진짜 재밌죠. 같고, 네. 마치 수오지가 진짜인 것이냐. 네. 그래서 양강의 아버지인 양철심이랑 의형제 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원래 이 두 사람이 둘 다 그 산동 지방이 원래 고향이에요. 네.
이게 아직 송나라가 건재하던 시절에 북송. 그 하북 지역에 예. 있다가 이제 금나라가 하북을 점령하니까 강호를 떠돌다가 남송의 수도 근처까지 유랑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출신이나 그 살아온 유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때 이제 그 구척이를 이제 처음 만나죠. 네. 구척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구척이가 의협심이 있고 무공이 출중하니까 네. 각소천이나 양철심 그 의형제는 그 구척이를 비호하다가 네. 그 완한열이 이끄는 금나라 병사에 의해 가문이 아주 멸문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곽정이 그 아버지의 복수를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몽골로 떠났다가 이제 일단 살기 위해서 몽골로 떠났다가 네. 나중에 송나라로 다시 돌아오고 뭐 등등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이들의 죽음이 모든 이야기의 이제 시작이다. 네. 그 전사로는 지난 시간에 있었던 정강의 변이라는 것이 놓여 있고 네. 어떤 세계의 위기, 세계의 위기 위에 어떤 가문이라는 이름의 개인의 위기가 겹치는 느낌도 드네요. 예, 멋진 표현입니다. 네. 그렇죠? 그 난세라는 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네. 가문들이 등장하고 그 안에서 가문들이 재앙을 입고 거기서 어떤 영웅이 다시 등장하는 네. 이런 식의 아주 고전적인 네. 영웅 서사를 네. 여기서도 갖추고 있죠. 근데 네. 곽소천 사실 캐릭터라고 할 게 없어요. 별로 매력. 비중이- 예, 양철심이랑 비교하면 캐릭터가 없고 의협심만 뛰어나고 일찍 죽은. 일단 비중이 없죠. 비중이 없다. 네네. 반면에 곽정의 어머니인 이평. 그 이평은 좀 캐릭터가 있어요. 네. 물론 포석약보다는 역시 캐릭터가 없지만 맞아요. 예. 이평의 경우에는 그 완한열의 그 음모에 이제 휩쓸려서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임신한 몸으로 네. 단천덕 네. 그 단천덕이 인질이 되어가지고 금나라 영경 북경까지 그 끌려갔다가 다시 뭐 이렇게 단천덕을 죽이려는 이런 그 무림 인사들의 그걸 피해서 몽골까지 도망가죠. 네. 그러면서 곽정이 몽골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네. 그 계기가 단천덕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이평 같은 곽정의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좀 뭔가 전형적인 우리 옛날 전통시대 어머니상 뭔가 이렇게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홀로 아들을 뭔가 이렇게 열심히 키워내. 저는 그 인상에 남는 장면은 계속 그 이름이라고 복수를 해야 된다. 너는 커서 복수를 해야 된다. 이걸 세뇌시키는 장면이 참 인상에 남았어요. 전형적인 한족 영웅의 어머니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몽골에서 살다 보면 한족 문화보다 몽골 문화에 더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도 계속 너는 한족이다라는 네. 것을 강조해서 한족의 언어, 그 중국어도 이렇게 한어도 잊지 않도록 계속 가르치고 네. 그리고 제대로 뭔가 교육해서 복수를 하도록 뭔가 유도를 하고 있죠. 어렸을 네.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하죠. 네. 그렇지만 뭐 이평도 여전히 캐릭터가 그렇게 강한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화쟁이랑 이제 곽정이 혼인하고 네.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이평도 되게 비극적으로 죽지 않습니까? 자살하고.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곽정이 그 원래 어머니 때문에 그 화쟁이랑 결혼하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평이 아무래도 그 징기스칸이 그 금나라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송나라까지 먹어 삼킬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곽정은 그 중간에서 막 이렇게 원래 어리버리하니까 이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이평이 송나라를 위해서 곽정이 몽골의 그 부마가 사위가 돼서는 금나라에 대해서는 송나라에 대해서는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몽골과 송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때문에 곽정이 못 떠나니까 자기가 자살함으로써 곽정이 그 몽골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도록 네. 그 길을 마련해 준 사람이 또 이평 어머니입니다. 전형적인 어떤 영웅 서사의 어머니가 어머니라고 할 있다. 수가 네. 있죠. 그에 비해서 뭐 양강 쪽의 부모님은 재밌는 것 같아요. 양철 씨. 예, 그 사람들이 캐릭터가 있죠. 네. 그리고 계속 나오기도 하고 일단 이름이 중요하게. 멋있어요. 양철 씨.
철심. 그 전용기도 있잖아요. 전용기 양가창법. 아, 그렇죠. 저는 양가창법이 뭔가 대단한 비중을 가지고 별거 있을 줄 없죠. 알았는데 별거 없어요. 구척이조차도 쓰는 양가창법. 그러니까 이게 양가 집안에서 계속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이 양가 창법도 그 내력이 있어요. 그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악비 장군, 네. 네, 그 부하 중에 신복 중에 양재흥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양재흥의 후손이 양철심입니다. 그랬군요. 네네. 그러니까 양재흥 때부터 내려온 그 창법.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이 창법이 아마 전쟁 중에 네. 무공을 익히지 않은 일반 군인 병사들 사이에서는 꽤 쓸모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강호에서는 강호에서 그치. 그 징기스칸의 부하들도 그렇잖아요. 네. 대단한 이런 그 군사적 전술 능력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싸움을 다 잘하지만 네. 그 무림지사들이랑 만나면 택도 없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내공을 익히냐 익히지 않았냐의 차이이기도 하고 이 1대1의 관계에서는 이게 무공을 익힌 강호인들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죠. 네. 하지만 이게 전쟁 상황에서 일반 군인과 군인의 관계 속에서는 이 양가창법도 쓸 일이 아마 꽤 쓸모가 없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양철심이라는 이름부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철로 된 마음? 네. 멋있어요. 예. 스틸 하트 아니에요? 스틸 하트. 반면에 소천이라는 이름도 멋있는 이름이거든요. 소자가 휘파람불 소자, 읍조릴 소자, 울부짖을 소자예요. 네. 하늘 천자, 하늘에 부르짖는다. 자신의 어떤 비극적인 죽음처럼. 그러니까 소천이라는 이름, 철심이라는 이름은 뭔가 굳건하고 강인한 의지가 보이죠. 네. 이름도 다 그 캐릭터에 맞게 김용 잘 선생이 지었군요. 지어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철씨 그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포석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리 땡겨서 얘기를 하자면 네. 포석약의 석약, 네. 석자가 안타까워한다라는 뜻이고 네. 약자가 약할 약자잖아요. 아. 포석약의 성격이 막 무슨 아주 작은 미미하고 약한 동물들, 존재들에 대한 그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 성격이 포석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도 석약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름대로 자기 성격이 규정된 거죠. 이름이 일종의 스포겠군요. 이름이 스포죠. 그 네. 캐릭터 성격을 미리 이름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이거 실제랑은 달라요. 사실 우리도 그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 성격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김용 소설에서는 왜 이름과 성격이 연결돼 있냐? 김용 선생이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김용 선생이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성격과 연결시켜서 이름을 만들었다. 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양철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양철심 아까 양철심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양철심 뭔가 글쎄요. 좀 중반부 초중반부 초반부죠. 초반부에 모겸자를 데리고 이렇게 비무초치를 열잖아요. 비무초친 이거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비무초친도 되게 매력적인 이런 소재고 실제 무협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양철심은 일단 모겸자를 양녀로 삼아서 이렇게 각지를 유랑하게 되면서 네.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그때 자기의 이름을 모격 네. 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개명하죠. 네. 이 모격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도 재밌어요. 네. 이 목역자가 나무 목자의 바꿀 역자거든요. 네. 그게 양자를 파자한 겁니다. 양철심의 양자, 버들 양자. 버들 양자를 파자해서 버들 양자가 나무목에 바꿀 역자가 있는 글자예요. 네네. 그거를 파자해가지고 목역이라고 아. 자기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이름과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역시 없으니까. 이름이 스포였어. 그렇지, 이름이 스포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양철심이라는 인물이 그 자기 양녀로 삼은 모경자와 함께 막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비무초친을 하는 와중에 양강을 만나게 되는 네. 거죠. 자기 아들. 양강이 양강이 모겸자를 좀 욕보이죠. 이기지 않습니까? 예. 욕보이고. 그러니까 모겸자는 제가 모경자 캐릭터가 옛날 읽을 때부터 항상 답답했거든요. 저도 답답해요. 이게 전형적인 청순가련형 나쁜 남자한테 끌려서 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성 캐릭터거든요. 네. 이게 답답해. 뻔히 나쁜 놈인지 아는데 모경자도 네. 양강이라는 놈이 근데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오히려 곽정이라는 사람은 진짜 곽정은 잘생기지도 않았고 말주변이 좋지도 않고 지식이나 교양이나 이런 거 없거든요. 네네. 대신 순박하면서 의리 있고 뭔가 상대를 존중하면서 성실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돈은 잘 벌어올 것 같은. 곽정이 돈을 잘 벌어오나? 아니요, 그건 남한테 빌려주겠지 돈을. 그치. 자기 홍마도 황영한테 그냥 그쵸. 줘버리는 인간인데 네네. 집문서 남한테 빚보증 쓰고 그런 캐릭터지. 그런 곽정에 반해서 양강은 말주변도 뛰어나고 네. 외모도 좋고 그리고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 양강의 아들인 양과도 네. 아버지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할아버지는 양철심이지. 아버지는 양강 닮아서 외모가 좋지 않습니까? 네. 말주변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런 식으로 캐릭터가 구분되는 거야. 네. 사실은 그 양철심 같은 경우에는 모겸자를 곽정이랑 결혼시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부모 맘대로 되나? 네네. 그 남녀 애정 관계가. 네. 모겸자는 양강을 더 마음에 담고 있었고, 맞아요. 곽정은 이미 황희영한테 넘어가 뒤에 황영한테 넘어갔고, 그리고 화쟁이라는 또 여자까지 얽혀 있고. 네. 구척이만 다투한 그치. 거지. 모겸자가 될 리가 있나?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우리 그 통념으로 실제 그랬지만 옛날에는 부모가 정해주면 결혼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인도처럼. 네. 하지만 이 영웅문은 현대에 쓰여진 소설이어서 네. 그리고 난세이기 때문에 막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옛날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부모가 점 찍어준 사람이랑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고 이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의외로 다 자유연애. 맞아요. 모든 주인공들이 다 자유연애 하잖아요. 제가 자꾸 얘기하긴 하지만은 의촌도령기에서 장취상과 은서소도 그렇고. 그치. 네가 좋다면 할 수 없다. 뭐 장상봉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대에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이죠. 네. 실제로는 아마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민간에서는 자유연애가 있었지만 좀 네. 있는 집안 애들은 아무래도 그쵸. 부모가 해준 대로 다 했죠. 어쨌거나 양철심이 유언으로 모겸자와 곽정이 혼인하기를 그토록 바랬지만 네. 왜냐하면 자기가 양철심은 곽소천과 의형제고 네. 원래 그 곽소천과 양철심은 각자 이제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딸을 낳으면 서로 결혼시키고. 혼인시키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아들이 나오니까 의형제를 맺은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모겸자는 어쨌거나 양철심의 의붓딸이고 곽정은 곽소천의 그 친자니까 네. 둘이 결혼시키면 딱 맞긴 맞거든. 부모 마음은 그래. 그쵸. 근데 그대로 안 되는 거죠. 안 됐던 되죠.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출신에 상관없이 네. 부모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살겠다. 네네.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룰 양가와 소용녀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 곽정과 양강의 부모, 곽소천, 이평, 양철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어김없이 그 암암리 활동하는 전승민 성우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목소리 너무 좋죠. 네. 운기조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운기조식의 시간입니다. 기러기 겨울 하늘을 나는구나. 달을 쌓아는 구름빛 가볍고 물 위는 설핏 살얼음 끼었네. 계곡물을 거울 삼아 얼굴을 비추는구나. 곱게 단장하려 하나 쉬운 일은 아닐세. 옷 같은 모습 연약하기만 하니 겹겹이 속옷을 받쳐 입어야지. 동풍에 기대어 살포시 웃는 모습에 세상 꽃들이 부끄러워 고개 숙인다. 고적하구나. 고향은 어디인고. 눈 내린 정원의 숲과 물가의 누각이여. 서왕모 산다는 요지는 옛 약속이니 기린과 기러기는 또한 누구에게 의탁할까. 나비는 꽃을 찾아다닐 뿐 나무로 향한 가지는 몰라주는구나. 아픈 마음, 차가운 황혼 속에 나팔 소리만 세어보느나.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곽정이 몽골에서 살았던 그때가 그러니까 10대 예, 16세까지 살았다고. 예, 이팔 청춘 예. 16이죠. 근데 이게 그 무협소설 주인공들이랑 일본 만화 네.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10대 대부분 연령대가. 네네. 그래서 보통 뭐 3, 40대가 주인공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곽정도 나이가 3, 40대 되니까 바로 조연으로 밀려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양과가 이렇게 10대 후반이 가장 항상 중요한 연령대로. 뭐 전 한 50대 된 줄 알았어요, 곽정이 그때. 곽정이 그때 아마 30대 중반? 후반 그러니까요. 정도도 안 됐을 거예요. 네. 진짜 젊었을 텐데 그러니까. 중년으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참 시간관념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저는 황약사의 10대가 좀 궁금해. 외전으로 누가 이렇게 네네. 팬픽이라고 하나?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어서 들으셨던 저희 시는 그 서학선이라는 시인데요. 역시 그 아까 당초에 그 한열보마 그 에피소드 있었죠. 곽정과 황용. 황용이 아마 초반부에 그 자기가 여자라는 걸 안지 얼마 안 된 곽정한테 들려줬던 시였던 것 같아요. 그 서학선이라고 그 신기질 이 지었던 고시 한번 낭독을 해봤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양철심 그리고 곽소천 2평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네, 이제 포석약과 진남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포석약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네. 일단 포석약이 아까 양강 얘기도 저희가 했는데 양강이 성격이 그 개차반이 된 이유 책임에는 네. 원인에는 완한열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포석약의 책임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포석약이 그래도 어머니인데 네. 그래도 그 양강이 좀 삐뚤어지려 그러면 바로 잡아줘야지. 혼내기도 하고 좀. 그리고 그 포석약이 기본적으로 처신을 잘못한 게 아무리 자기 남편이 죽은 줄 오해를 했다 하더라도 네. 어떻게 완한열의 그 아내가 돼서 맞아요. 이평이랑 비교되는 것 그것도 같아요. 금나라 네. 그 왕자의 비로 네.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나? 자기는 아무리 민족 의식이나 국가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미미하다 하더라도 자기 남편 양철심, 곽소천 부부와 네. 한족으로서 그 젊은 시절을 보내고 아이까지 임신을 했는데 네. 어떻게 그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금나라 왕자의 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이게 처신이 좋지는 않았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평이랑 비교되는 것 같아요. 이평은 이평이랑 비교되죠. 복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러면서 잘하는데. 어떤 환란을 당했을 때 네.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을 네. 규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평과 포석약은 그 동일한 재앙을 당했지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다. 포석약은 진짜 소극적이었던 거. 이평 같은 경우 완한열 같은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네. 설마 포석약처럼 했겠습니까? 이평 성격에? 자결했겠죠. 그러니까 포석약이 기본적으로 이름처럼 유약한 성격이에요. 네. 이평은 뭔가 이렇게 굳건한 성격이고. 네. 근데 물론 이제 포석약과 이평의 또 결정적 차이는 그 성격에서만이 아니라 이 외모입니다. 외모. 이평은 평범한 외모. 네. 포석약은 초절정 미녀. 네. 그러니까 완한열이 반한 거죠. 그렇죠. 물론 외모도 훌륭했지만 아주 뛰어난 미인이지만 뭐 이렇게 약자를 치근해야 하는 그 마음. 네. 심지어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완한열에 대해서까지도 치료도 부상을 해주고, 입으니까 예. 남편을 속이고 이렇게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네. 저는 거기서부터 모든 재앙이 시작된다. 맞아. 모든 재앙이. 제가 거기서 죽었어야 했어. 이번 편의 제목을 그 선의가 재앙을 낳고 네. 재앙이 영웅을 낳는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네. 그 선의 좋은 뜻이 네네. 바로 포석약의 좋은 뜻이에요. 약자를 부상자라면 네. 설령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치료해주고 치료해주는. 무슨 그게 나는 포석약이 그때 양철심에게 그냥 말을 했다면 그쵸. 차라리 먹을 거라도 갖다 주지 않았다면 모든 아마 서사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네. 스토리가 그게 좀 이렇게 안타깝다. 네. 선의가 이게 재앙을 낳은 거거든요. 그 선의 때문에 완한열이 와서 양철심까지 거의 죽이고 물론 네. 실제로는 죽진 않았지만 곽소천 집안도 다 멸륜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양철심의 아내를 뺏고자 네. 그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거죠. 완한열이. 그런 점에서 포석약의 잘못이 책임이 크다. 포석약의 책임으로 저희가 사조 3부곡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문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김용수 선생이 이렇게 묘사한 대목이 이게 포석약의 어떤 성격을 딱 보여줘요. 완한열의 성격을 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바야흐로 강남에 봄빛이 무르익는 계절, 길가 수양버들은 파릇파릇 새 잎이 돋아나고 꽃 향기는 사람을 취하게 만들었다. 완한열은 그녀를 포석약이죠. 포석약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포석약은 아직까지 이토록 잘생기고 학식이 풍부하며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을 만난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네. 이게 재앙의 시작이 잘생기고 말 잘하는 남자한테 잘못 빠졌을 때 벌어지는 이런 재앙이다. 마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마치 잘생기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청취자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우리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를 조심하라는 말이죠. 예, 아무튼 이거 뭐 어떻게 이어나갈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포석약이 이토록 양철심이랑 비교가 됐다는 거예요. 포석약 네. 입장에서는 양철심은 잘생기지도 않았고 학식이 풍부하지도 않고 네. 말주변이 좋지도 않거든요. 반면에 완한열은 양철심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 네. 그러니까 포석약이 이게 양철심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네. 이 완한열에게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격이 양강의 성격이랑 똑같습니다. 네. 양강이 사실 피는 양철심의 피를 받았지만 담기는 기질은 완한열을 더 닮았어요. 완한열을. 양강도 그렇거든요. 잘생겼고 네. 말주변 엄청 좋고 그 다니는 수많은 여러 여자들을 네. 엄청 재미있게 해주잖아요. 네. 말을 정말 재미있게 하거든요. 네. 소용녀도 사실 그래서 소용녀의 하녀, 노파. 네. 네. 노파도 양과가 말을 너무 재밌게 잘하니까 자기 네. 친자식처럼 보호하다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강이랑 성격으로는 완한열을 더 닮고 완한열이랑 네네. 비슷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이렇게 양철심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그 포석약은 함께 도망치다가 네. 결국 위기에 몰려서 양철심이랑 함께 자살하죠. 네. 그게 이제 비극적인 죽음이긴 하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 목염자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염자. 네네. 목염자 같은 경우는 양철심이 그 신세를 지던 이런 이웃 마을에서 머물고 있다가 거기에 전염병이 나돌아서 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요. 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가 목염자입니다. 네. 그래서 양철심이 자기 양녀로 거두어서 데리고 다니죠. 근데 목염자 성격이 저는 포석약이랑 좀 비슷해. 포석약과 한것 같아요. 양강이 나쁜 남잔데도 계속 끌려하고. 그러니까 완한열에게 끌리는 청순가련형의 여자 전형이 양강에게 끌리는 목염자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비무초친하고 이래서 무공도 그렇게 엄청나게 약한 축은 아니고 해서 어떤 여걸로서 활약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는데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김용 선생의 소설에서 보면 뭔가 이런 청순가련형 여성들이 다 비중이 낮고 인생이 좀 이렇게 팍복한 이런 캐릭터로 항상 묘사가 돼요. 김용 소설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들은 황룡이나 뭔가 말 잘하고 교활하고 사파의 기질을 갖고 있는 그 의천도령기에도 그런 인물이 많죠,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장무기의 어머니부터 그 조민까지. 이런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매력들, 자기 한 몸은 자기가 지키는 캐릭터, 쉽게 남에게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 송두리째 주고 뭔가 이렇게 밑바닥에서 찌질하게 청승 떨고 이런 게 없어요. 진짜 맞아요. 멋진 캐릭터들은. 반면에 목염자나 포석약 같은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이 또 조연으로 네. 계속 있거든요. 네네. 이런 캐릭터들은 확실히 김용 선생부터가 안타까워하지만 이게 주인공 네. 같은 이런 비중을 이렇게 더 많이 주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근데 신판에서는 이 목염자가 양과의 어머니로 설정이 돼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원래는 목염자가 양과의 어머니가 아니라 네. 제가 읽은 고려원판에서는 진남금이 네네. 양과의 어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진난금 이름을 들었어요. 그래서 진남금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가 어린 시절에 읽은 거는 저희가 학창 시절에 읽었을 때는 진난금이었죠. 진남금이 네. 엄마였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엄마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 않냐. 아, 그래, 생모가 진남금 느낌이야. 네. 김용이 아무리 그거를 개작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생모를 마치 없애버리고. 저희 마음속에는 진남금이 그렇죠. 진남금을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진남금도 참 목염자보다 더 짠한 캐릭터죠. 네. 목염자 과긴 한데 캐릭터가 목염자보다 더 신세가 뭔가 진짜 너무 뭔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각만 해도 좀 이게- 삶이 네. 진짜 기구한. 네. 한번 볼까요? 일단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뱀을 잡아 연명하다가 이제 구천인의 제자 철장방 구천인 네. 그 제자에게 이제 착취당한 것을 곽정이 구해주면서 이게 서사에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곽정도 좋아했어요. 곽정도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니까 네. 곽정을 연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 근데 곽정은 황용을 좋아하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 모든 무협 소설의 주인공들이 다 여자한테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괜찮은 여자들은 다 좋아해 주인공을. 양과도 그랬잖아요. 영문 1, 2, 3부나 소호광호 같은 거를 보면 네. 다 주인공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1부 1처제에 기반해서 한 명밖에는 마음을 안 줘요. 네. 주인공들이. 그게 우리는 항상 이 어린 시절에 읽을 때는 안타까운 거야. 저는 다 마음 줄 수 있을 것 다, 같고. 그치. 그 마음을 김용 선생도 품고 있다가 네. 그 안타까움을 해소시킨 작품이 녹정기다. 그렇죠. 네. 녹정기는 등장하는 모든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와 다 함께 거의 뭐 원기옥을 날리셨죠. 행복한 이런 그 삶을 누리죠. 네. 그 위서보가. 하지만 그 대엽의 세계, 위서보는 범부니까 네. 대엽의 세계에서는 왠지 1부 1처가 맞고. 한 명에게만 자기 마음을 진심을 다하는 게 멋져 보이는 거야. 네. 우리 같은 이제 소시민의 경우에는 범부의 경우에는 네. 뭐 이 여자 저 여자들이 다 마음에 이렇게 설레이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실제 들어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근데 그 곽정이나 양과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한 명에게만 마음을 주는 거죠. 네. 장무기만 가더라도 조금 흔들립니다. 아, 장무기만 가더라도 우유부단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잖아요. 점점 와해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 그 감성이. 오죽하면은 이제 김용 선생이 의션돌기 개작할 때마다 고민한다. 장무기를 누구랑 이어주자.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녹정기 가면 모두랑 이어주자. 그런 생각이 이렇게 진화된 사해 형제 정신으로 일단. 사회 동포주의. 그러니까 그래서 진난근 같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네. 구천인 제자한테도 고생하고 네. 양강한테 또 받쳐져요. 네. 철장방에서 양강한테 강간당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기구하죠. 기구하지. 양강한테 강간당한 다음에 양강을 따라다녀요. 갈 데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러다가 또 죽을 뻔한 일들을 몇 번을 이렇게 했다가 또 겨우겨우 살아나서 강간당해가지고 임신을 하죠. 네. 그래서 양과를 낳죠. 그러다 나중에는 개방에 또 이렇게 또라이, 네. 팽장로라고 있거든요. 네. 완전 개또라이인데 이 팽장로도 이혼배법인가? 막 이런 거 사용하고 네네. 그랬어요. 네네. 이게 개방의 그 홍칠공 캐릭터 진짜 매력적인데 엄청나게 홍칠공이랑 매력적이죠. 정반대 캐릭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팽장로에게 또 진난금이 붙잡혀요. 네. 그래가지고 이 팽장로가 또 강간하려고 그래. 진난금을. 그러다가 또 곽정과 황영이 살려줘요. 네. 구해줘요. 그런 식으로 진짜 이 여자는 어찌나 인생이 기구한지 무공 능력도 없고 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의지할 데도 없고. 네. 그러니까 계속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거들리기나 이렇게, 하고. 네. 그러다 그렇게 낳은 자식이 양과예요. 양강에게 강간당해서 낳은 자식. 그 양과는 출생부터가 아버지, 사실 저희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네. 내가 태어난 게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를 강간해서 내가 태어난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요즘도 강간 피해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폭행 그쵸, 피해자들이 그 안에서 낳은 자식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양과의 인생이. 그래서 시작부터가 너무 뭔가, 쓸쓸하고 너무 비참한 거죠. 출신부터가. 곽정이랑 비교하면 곽정은 뭐 안 그러잖아요. 곽정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고생했지만 어머니가 꿋꿋이 낳았고 키웠고 강남 7개나 네. 몽골의 멋진 이런 대협들 장수들 휘하에서 건강한 마인드, 건강한 정신과 몸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전진 질자도 열심히 도와줬고. 그치. 네. 근데 반면에 양과는 곽정이랑 달리 어린 시절이 출생부터가 너무 불우하고 비참한 거야. 배경도 없고 출신도 없고 어렸을 때 뭐 기연도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예. 곽정은 막 그 좋은 사람들, 멋진 사람들한테 도움을 얼마나 요행이 많이 받습니까? 어디 가서 계속 쫓겨나기나 했죠. 무슨 양반은. 피 같은 것도 마시고 엄청 내공도 증진되고 맞아요. 나중에 몽골에서는 그 누구냐 마오. 그러니까 마오 같은 곽정 단양자 같은 마오. 경우는 단양자 마오에게 또 내공신법을 트레이닝 전수받아서 받아가지고. 원래 그 우둔한 성격과 재주가 없는 이런 체질인데도 마오 때문에 이렇게 무공이 일치월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연도 없어요. 유일한 기연이 그 양과 같은 경우 어린 시절에 서독. 부양봉을 만나서 네. 한마공을 이렇게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엄청 개고생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단양자 같은 정파의 이런 정순한 내공을 익힌 게 아니라 양과는 어려서부터 처음 제대로 익힌 게 서독 구양봉에 아주 그 구음진경을 잘못 익혀서 이렇게 주화인마에 빠진 우리 방송의 제목인 주화인마에 빠진 서독 구양봉의 그 한마공을 이게 기묘한 방식으로 익히는 게 첫 뭔가 제대로 된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가 어린 시절도 달라요. 기현이 있긴 있었죠. 독고국엄. 그거는 이제 나중이니까. 좀 어린 나이가 시절은 들어서. 아니죠. 예. 아무튼 그래서 진난금이 너무 이렇게 짠한 거야 인생이. 양과의 어머니가. 야부님께서 아까 잠깐 얘기 글을 들어보니까는 모겸자로 개정된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읽은 그 느낌이 진난금을 어머니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모겸자가 꼭 나쁘다기보다 나중에 엄마가 바뀌니까 그게 이제 좀 마치 내 생모가 바뀐 느낌처럼 좀 느낌이 별로였다. 어쨌거나 뭐 진난금이든 근데 모겸자든 둘 다 캐릭터가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의도는 이해가 돼요. 그 선생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양과의 출신이 이게 아버지는 개쓰레기 매국노고 어머니는 진짜 막장의 그 비운의 그 듣보잡. 청순가련형 듣보잡 여인이고 그리고 그거를 새로 개정한 모겸자를 어머니라 하더라도 모겸자 캐릭터도 이게 매력 있는 캐릭터는 아니거든. 나쁜 남자한테 이렇게 빠져드는 전형적인 여성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양과의 경우에는 자기 할아버지인 그 양철심 정도의 캐릭터만 좀 매력적이고 나머지가 다 엉망이에요. 호석약도 별로고 양강도 별로고 모겸자 진근남 다 별로야. 그런 와중에 이렇게 양과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이기도 한 선의가 재앙을 낳은 거. 이건 이제 포석약이 완한녀를 구해줌으로써 재앙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러한 재앙 때문에 진난금이든 모겸자든 양강이든 인생이 막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재앙 때문에. 그런 엉망진창이 된 그 양강과 진남금 모겸자의 그 엉망진창인 그 인생사 속에서 비로소 영웅이 나타나. 그 천의 고아인 양과가 영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 물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도 얘기했지만 좋은 출신에서 어렸을 때 고생 안 하고 사랑받으면서
모든 거를 다 가지고 태어난 아무것도 결핍이 없는 이런 사람이 영웅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양과는 결핍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우리가 결핍이 많은 친구들을 보면 이거 좀 우리 딱하고 짠하고 막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것 투성이만 보이지만 네. 무협의 세계에서는 결핍이 많을수록 영웅이 반대로 된다. 영웅이 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더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선의는 재앙을 낳고 재앙은 영웅을 낳았다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사실 선의라는 말, 선의가 좋은 의도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 좋은 의도, 좋은 뜻 이런 것들이 사실 재앙을 초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영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되게 유명한 말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막 이게 그 우익들이 진보 진영 공격할 때 이 속담을 많이 써요. 쟤네가 막 무슨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진보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게 오히려 국가 경제나 정치에 더 나라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 구조를 오용해서 많이 쓰는데 네. 그거랑 별도로 실제 어떤 좋은 의도로 뭔가 일을 했을 때 그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도 많긴 많거든요. 왕왕 있죠. 오히려 반대로 이게 사악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좋은 결과를 좋았다. 초래하는 네. 경우. 결과는 좋았다. 예, 그런 경우들도 또 많습니다. 있긴 이게 있죠. 이게 어떤 아이러니죠. 네. 우리 삶에 그런 점에서 의도와 결과 간의 괴리라는 거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네. 실제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 저 좋아하는 작가죠. 예, 스티븐 저도 킹. 진짜 네.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이 구절을 패러디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부사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쓸 때 작가들이 형용사 부사를 남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간결하게 써야죠. 명사, 동사 이런 거 위주로 간결하게 써야지 부사를 많이 쓰면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패러디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도 그 말을 받들어가지고 조심해야겠어요. 부사. 그러니까 형용을 많이 안 하도록. 그래서 오늘 본 방송의 주제와 연결시키면 이게 포석약이 악인이라도 치료해주고자 했던 그 마음은 네. 뭔가 선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포석약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참한 결과가 실제 초래됐어.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의 어떤 선한 의도가 혹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의도와 결과의 관계. 갑자기 교훈이 생겼네요. 저희 방송에 막힌 혀를 거꾸로 뚫어야 되는데 교훈이 생겼습니다. 예. 아무튼 예, 오늘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된 소중한 방송이었네요. 예, 오늘도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해아부님 다음에도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좀 이렇게 다른 의견이나 저희가 말한 것 중에 아무래도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아마 거를 저희가. 좀 지적해 주시는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서 다음에 또 AS를 또 할 수 있도록. AS를 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